오늘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총칙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와 같은 8가지가 있죠. 원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었는데 삭제되었고 아래와 같은 3가지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 구, 기, 지 개발 정비하는데 도시를 혁신적이고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개발한다 라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당되는 것 외에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는 개발 파트에 있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및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도 추가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래 표와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하위에 하위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과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및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죠.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단위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절차를 참조해 보시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 공, 지, 수, 협, 심, 승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죠.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 대신에 입안,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고 말을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공청회 대신에 공람,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가 있다라는 것 중요한 부분이죠. 알아두시고요. 입안권자를 보면은 원칙은 6인인데 예외적으로 국장과 도지사가 입안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6인만 입안을 했죠. 그 부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원칙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즉 6인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구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6인은 인접한 6곳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6곳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6인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합니다. 자, 그리고 입안의 예외를 보면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3가지 경우에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또 둘리상의 시도에 걸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합니다. 또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둘리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서 입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그 주민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항을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냐면 기, 지, 산, 지, 입체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입안 제한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용도지구의 개발 진흥지구 중 공업 또는 유통물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 또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또 원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삭제가 되었고요. 대신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지, 산지, 입체 이것이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 제한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토지 소유자에는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그 동의 요건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만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나머지 기지, 산지, 입체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됩니다. 자, 국공유지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요 문제는 국계법에서는 다 제외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국제 제외,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 국제도포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있어서 제한 요건을 보면은 심화 내용인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그 대상이 됩니다.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하려면 그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것.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부담시켜야 하는 것 아니고요. 부담시킬 수 있고 비용의 전부도 혹은 일부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절차를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그 기초조사를 준용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외에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를 말하고요.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자, 계속되는 내용이 이미 개발이 충분히 된 그러한 지역인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개발을 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약간 헷갈리기 쉬운 것이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큰 규모의 공사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초조사 외에 추가 사항이 있는데, 즉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 중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공청회가 아닌 주민 및 지방의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 주민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 중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혹은 도시지역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있었죠. 그 공청회는 어떤 경우도 생략할 수 없었던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도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종합 비교를 하시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구속성, 그 다음에 기토제환, 공청회, 주민공람, 타당성 검토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각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속성은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있었고요. 기초조사는 다 필요하죠. 물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필요 없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만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다 필요했고요. 공청회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에서 반드시 했어야 했고 주민공람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필요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타기관이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필요했습니다. 자, 이 표를 나중에 반복하면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보면요. 입안할 때는 6인과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로 국장과 도지사가 입안을 했죠. 그 입안된 것을 이제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또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냐?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이 부분 헷갈리죠? 이대로 계속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암기해 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또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지 도시자연구역,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보면 협의와 심의 절차가 있는데요.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인정되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그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역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최종 고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열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30일이었죠. 30일이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열람 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 결정 고시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그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도, 고, 날, 반드시 도, 고, 날이라는 키워드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고밖에 없고요. 도, 고 없고요. 도, 고, 날이 있는데 다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다거나 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허가받은 자가 아니고 착수한 자는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득권 보호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다른 사업 또는 공사가 착수한 자는 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되 그 공사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시 착수 3개월 신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허가하는 거 아니고요. 도시자연공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오타 기관이었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특례 조항은 입안에 대한 특례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하루빨리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 달리 표현하면 동시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자, 이상과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총칙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인 용도 지역부터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